많은 분들이 세안후 토너는 꼭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부 타입에 따라 토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걸 모르고 습관처럼 토너를 계속 바르게 된다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를 폭삭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너의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토너를 써야 할 타입과 쓰지 말아야 할 타입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스킨케어 루틴을 제대로 점검해 보세요. 토너? 세안 후에 바르는 게 너무 당연한 단계처럼 느껴지시죠?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야 다음 단계가 더 잘 먹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습관처럼 바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토너 성분을 한번 보면요, 90% 이상이 정제수, 그러니까 그냥 물이에요. 여기에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가서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조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토너를 애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토너는 사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토너의 원래 목적은 바로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는 거였어요. pH는 물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0에서 14까지 있는데 pH 7은 중성,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는 pH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 표면에는 원래 약산성 보호막이 있어서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보호막 덕분에 피부가 자극을 덜 받고 수분도 잘 유지되면서 탄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더 쉽게 받으면서 세균이나 먼지 같은 외부 오염물질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알칼리화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각질이 더 들뜨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클렌징 제품이 없었고 대부분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해서 세안을 했는데요. 비누로 세안하면 피부가 뽀득뽀득해지면서 개운한 느낌 드시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부의 pH가 확 올라가면서 보호막이 약해지고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맨몸으로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안 후 반드시 pH 균형을 맞춰야 했고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토너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폼 클렌저, 젤 클렌저, 오일 클렌저, 밤 클렌저 등 시중에 나온 클렌징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써야 할지 고민될 정도죠. 지금은 세안제만 잘 선택해도 피부의 pH 농도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토너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왜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토너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시중에 나온 화장품 종류를 보면 크림도 있고 에센스도 있고 토너도 있고 세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품을 세분화해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 경쟁이 심해지면서 토너에도 점점 더 좋은 성분을 넣기 시작했고 이제는 화장품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토너는 필수다 또는 앞으로 토너는 절대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토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하나씩 제대로 알아볼게요. 먼저 바르는 토너부터 이야기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죠. 손에 덜어서 얼굴에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는 방식이라 다른 방식의 토너보다는 자극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르는 토너를 왜 쓰죠? 보통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바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너의 성분은 대부분 90% 이상이 정제수,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을 얼굴에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한 건 아니잖아요. 토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수분을 그냥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피부 바깥층, 그러니까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인자라는 게 있어서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물을 그냥 얹어두면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증발해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부가 겉에 물이 많네? 하고 속에 있던 수분까지 같이 증발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기화열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손이 건조할 때 물을 살짝 묻히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건조해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토너를 바르실 땐 세안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발라주셔야 해요. 그래야 피부가 더 촉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토너를 바른 후에는 꼭 수분크림이나 로션 같은 보습제를 덧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가 오랫동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뿌리는 토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흔히 미스트라고 하죠. 저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에 묻히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제품이에요. 덥거나 건조할 때 얼굴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면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사무실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미스트를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알코올 성분 때문인데요. 미스트 제품 중에는 알코올, 즉 에탄올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을 주고 순간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특히 지성 피부인 분들은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특히 알코올 성분은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까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건성 피부나 민감한 피부는 더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즉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트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밖이나 메이크업을 한 후에 사용할 땐 바로 보습제를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미스트를 얼굴에 뿌린 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면서 수분과 보습 성분을 피부에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면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묻어서 피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얼굴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뿌려주세요. 그래야 얼굴 전체에 고르게 분사됩니다. 마지막으로 닦아내는 토너, 닥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세안 후에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피부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이 닥토의 장점은 세안 후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솜에 묻어나오는 잔여물을 보면 아, 내 피부가 깨끗해졌구나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니까 다음 단계 제품이 더 잘 흡수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꼭 노폐물만 닦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는 원래 보호막이 있는데요. 각질층과 피부 표면에 얇게 자리 잡고 있는 유분막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닥토를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호막이 계속해서 벗겨지면서 피부 장벽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피부를 폭삭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 홍조 피부라면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닥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화장솜인데요. 보통 화장솜을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우리 얼굴에 닿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장솜은 미세한 섬유 조직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찰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마찰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피부 장벽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못 느끼지만 점점 피부가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지고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특히 여드름 피부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솜으로 계속 닦아내면 염증 부위를 자극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닥토를 하시는 것보다는 1차 세안으로 오일 클렌징을 하시고 2차로 약산성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도 남지 않고 피부의 pH 농도도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안할 때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이 너무 많이 씻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토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같은 토너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도 있었어요. 토너가 모든 피부에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한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토너도 분명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너가 효과적인 타입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토너를 사용해도 좋은 피부 타입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이 튼튼한 분들입니다. 피부가 타고나게 튼튼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크게 건조하지 않고 세안 후에도 금방 유분이 돌아오면서 촉촉한 느낌이 유지되는 분들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운데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외부 자극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닥토를 써도 크게 예민해지지 않고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너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선크림을 닦아낼 때 닥토를 가볍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각질이 두껍게 쌓여서 피부결이 거칠어진 경우 토너로 정리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라면 피지를 조절하는 용도로 토너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다만 아무리 피부가 튼튼해도 매일 닥토를 사용하면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닥토를 매일 습관적으로 쓰시기보다는 피부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서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너가 도움될 수 있는 두 번째 타입은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유분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 토너를 적절히 잘 사용해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피부는 모공 속에 피지와 각질이 쌓이면서 블랙헤드나 트러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게다가 피부 표면에 유분이 많으면 오염물질이 쉽게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분 조절 성분이 포함된 토너를 사용하면 과도한 피지를 컨트롤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든 토너인데요. 이 성분은 피지가 과하게 생성되는 걸 막아주고 모공 속 피지 뭉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붉은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간 토너는 블랙헤드 생성을 줄이고 피부에 쌓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징크, 즉 아연 성분인데요. 토너 뒤편에 있는 성분표를 보시면 징크, 아연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성분은 모공 속 피지가 과다 생성되는 걸 막아주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요. 특히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자주 나는 피부에 추천드리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함량이 높은 토너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제품을 쓰면 피부가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이 점만 유의해서 토너 제품을 사용하시면 피지와 각질이 뭉치는 걸 방지하고 피부 표면을 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토너를 사용해도 좋은 타입 세 번째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 겹 덧바르시는 분들입니다. 메이크업 제품이나 선크림은 피부에 밀착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세안만으로는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워터프루프 제품은 유분이 많아서 잔여물이 피부 표면에 남아 모공을 막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닥토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안 후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선크림을 한 번 더 닦아낼 수 있어서 피부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안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중 세안을 통해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정리하자면 닥토는 필요할 때만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올바른 세안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토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토너도 잘만 활용하면 피부 관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피부 고민과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병행되어야 토너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들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토너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